흔히 경기가 불확실하니 안전자산의 분산 투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안전자산은 무슨 뜻일까요? 안전자산을 말할 때 엄밀하게는 무위험 자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흔히 더 넓은 의미로 자산 피난처를 포괄하며 가상자산까지 잘못 묶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정의와 이에 해당하는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사전적인 정의의 안전자산, 무위험 자산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위험이 없는 자산입니다. 이 말은 약속된 기대 수익률을 무조건 충족시킨다는 뜻입니다.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은 기대 수익률이 20%라 하더라도 실제 수익률은 이보다 낮거나 더 높을 변동성이 있습니다. 반면 무위험 자산은 반드시 기대 수익률을 충족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미국 국채입니다. 2022년 4월 기준 미 국채 1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2.7%입니다. 국채의 가격은 만기시까지 등락하겠지만 결국에는 약속된 수익률을 반드시 보장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에 주식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사실 미 국채도 완벽히 무위험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파산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유기간 동안 지급받는 이자를 어떻게 다시 투자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너무나 작기에 사실상 무위험으로 간주합니다. 독일과 스위스같이 신용이 매우 우수한 국가의 채권도 무위험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흔히 안전자산을 말할 때 더 넓은 의미에서 자산 피난처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 피난처란 경기 불황 또는 하락장에서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오르는 자산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금이 있습니다. 금은 중앙은행에서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역사적으로 금은 경기 불황, 특히 강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금뿐만 아니라 현금 역시 자산 피난처에 해당합니다. 현금은 주식처럼 가격이 요동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락장에서 염가의 자산을 매수할 총알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넓은 의미로 경기 방어주 역시 자산 피난처로 묶이기도 합니다. 생필품이나 사회간접 자본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불경기에도 소비자들을 덜 잃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실적과 높은 배당은 하락장에서 경기 방어주가 인기를 끌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자산으로 잘못 분류되고 나는 가상자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증시와 상관관계가 없는 듯한 가상자산의 가격 탓에 안전자산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안전자산의 의미를 몰라서 저지르는 오류입니다. 비트코인, NFT 등 가상자산은 극단적인 가격 변동성을 가진 초고위험 자산이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는 급락할 가능성이 특히 큽니다. 게다가 투기상품으로서 가상자산이 등장한 이후 점점 증시 움직임에 연동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자산이 무슨 뜻이고 어떤 자산인지 아셨겠지만 각 자산마다 특성을 공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어떤 원인의 불황이냐에 따라 안전자산이라고 여겼던 투자상품이 기대와 반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락장에서 결국 모든 자산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